내가 절대 가면 안 되겠구나. 더 위험한 건 뭐냐면 공급이 많다고 해서 위험한 게 아니라 예전에는 미분양이 훨씬 많았거든요. 지금 그래프를 보면 드라마틱하게 줄고 있죠. 되게 좋은 타이밍이에요. 점점점 타이밍 오고 있는 겁니다. 레모님, 네. 지금 서울은 불장인데 지방은 조용하잖아요. 네. 지방은 언제쯤 사도 될까요? 지금도 지방이 다 조용하진 않아요.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서울 사이클이랑 지방 사이클이 다르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과거에는 같이 갔던 시기가 있었죠. 뭐 네. 19년, 20년, 21년. 근데 지금은 서울은 23년부터 25년 이어서 26년까지 계속 상승 기간이고 경기도 중간 허리라인 26년, 27년 좀 세게 움직이고 그 외의 광역시들은 그 다음 년부터 해서 대대 상승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입지가 좋은 곳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조금씩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서울 말고 네. 다른 지역들의 매수 타이밍을 알고 싶어요. 뭐 일단 다른 지역의 매수 타이밍의 바로미터는 서울이죠. 그리고 서울 제가 뭐 지난번에 촬영할 때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강남이 오른다고 해서 지방이 오르진 않습니다.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네. 근데 서울의 2급지, 구축, 신축 말고 구축이 와 너무 많이 올랐는데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지방이 오를 타이밍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최근 들어서 서울 2급지의 구축도 꽤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 그럼 호가도 지금 팍 올라오고 있고 이제 매수 타이밍이 다가온다는 거네요. 다가오고 있죠. 네. 근데 지방은 아직도 미분양이 너무 많지 않아요? 많죠, 많죠. 그래서 지방은 옥석 가리기를 좀 잘해야 됩니다. 근데 뭐 모든 지역이 다 미분양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지방인데 불구하고 최근 2년 동안 가격 상승을 꽤 많이 한 곳도 있습니다. 서울만큼.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그게 다 공급, 뭐 미분양 그 지표를 봤을 때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지역들은 올랐고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지역들은 여전히 지금도 상승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수급에 대한 해석을 좀 잘 해야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지역별 전망을 좀 해주세요. 지역별 전망과 매수 타이밍까지. 네. 네. 언제 사야 될지까지. 네. 전국이 일단은 너무 많으니까 오늘 뭐 다 풀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조금 몇 개 지역이라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와. 제가 강의할 때마다 뭐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제가 강의 활동을 많이는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그냥 좀 쉽게 보고 쉽게 결론을 좀 볼 수 있는 것도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네. 자, 여기 부동산 비서실에 좀 들어왔고요. 네. 여기 보면 매수 타이밍이라고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못 보던 화면인데요.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아, 또 만들었다고요? 업데이트가 거의 매주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별 매수 타이밍이라고 되어 있고요. 입주 물량 낮은 순, 뭐 미분양 낮은 순 있는데 그냥 지역을 한번 바로 볼게요. 여기 서울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뭐가 보이죠? 입주 물량도 보이고 입주율도 보이죠. 적정이 100%입니다. 그 적정보다 절반이 안 된다는 소리죠. 공급이 부족하다는 소리죠, 한마디로. 자, 미분양 수치가 있고 적정이 100%입니다. 근데 미분양이 11%니까 미분양이 거의 없다는 소리죠. 그리고 실제 클릭해보면 뭐 그래프가 나오긴 할 텐데 이미 분양을 다 했을 테니까 와, 공급 미쳤다. 2, 3년치는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부터 해서 내년 뭐 요때까지 28년까지는 확정이에요. 완벽한 확정. 더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파트를 1년 만에 짓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역대 최저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올해 가을 내년 봄 되면 미친 전세 이야기 뉴스 무조건 나올 겁니다. 매매 상승보다 전세가 더 크다. 드디어 뭐 서울의 평균 전세가가 뭐 8억, 9억 찍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겠죠. 네. 그리고 특정 지역에 쏠린 게 아니라 잘 분산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큰 문제가 없고 미분양도 보면 당연히 추이가 서울은 미분양 가구도 별로 없었으니까 이것도 사실 많은 게 아니거든요. 절대 수치 자체가 1000만 인구 안 되는 도시에서 1000명이면 진짜 구닥다리 미분양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AI의 결론을 제가 내렸는데 매수해도 괜찮겠다 결론입니다. 이제 여기는 모든 지표가 좋으니까 해석이 쉽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인천 지역 한번 볼까요? 네. 저 인천 지역은 공급이 많아요, 적어요? 공급이 222입니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미분양은요? 65. 100이 적정입니다. 미분양이 이 정도면 적은 거죠. 저 그러면 이걸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 미분양이 적어서 사도 되지 않을까요? 헷갈릴 수 있죠. 네. 그리고 그 반대 지역도 있을 거예요. 대구는 공급이 이제 66%래요. 오, 많이 줄어들었네요. 미분양은 300%래요.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생각보다 중요하고요. 해석을 어려워하니까 제가 이 해석을 하면서 지역 전망을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너무 좋아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은 우리가 연예인 걱정할 필요 없듯이 서울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걱정하지 마라. 네, 여유가 되면 어차피 장기전이기 때문에 사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코멘트도 제가 이미 엄청 많이 적어놨습니다. 와. 제 주관적인 생각을. 그리고 경기도 가볼까요? 포천이 경기도인가요? 네. 이천이 경기도예요. 네. 사실 다르게 봐야 되잖아요. 과천이랑 이천이랑 같나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놨냐면 짜증나니까 지역을 쪼개놨습니다. 경기 남부가 이제 서울하고 딱 붙어있는 지역들, 구리, 하남, 뭐 성남, 아까 판교, 분당 마찬가지고요. 용인, 수원, 안양, 과천, 광명. 이 지역은 급지가 다릅니다. 여기에 공급, 여기에 미분양을 봐야지 경기 전체 보고 "헉, 미분양이 많네? 집 사면 안 되겠다 분당에" 이렇게 결론 내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두 개를 쪼개놓은 거예요. 쪼개놨을 때 얘 결론이 어떠냐? 지금 경기도 지금 평균치를 볼까요? 공급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150% 많아 보이죠. 미분양도 97%니까 좀 있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과연 뭐 판교에, 분당에, 안양에 이렇게 있을까요? 경기 남부만 볼까요? 네. 142. 50에서 154이면 그렇게 과한 게 아닙니다. 그다음 미분양 12%. 충분히 납득이 되죠. 공급이 많으면 집을 사면 안 될까요? 공급이 많으면 집을 사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신도시에 위례 신도시 공급될 때 집을 아무도 안 사야 돼요. 동탄 그건 2기 신도시 아니에요. 공급 계속할 때 10년 동안 공급했는데 집을 아무도 안 사야 돼요. 공급은 전세 가격을 예상할 때 보는 거지 매매가를 예상할 때 보는 게 아니에요. 매매가는 미분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양이 작은데 공급 많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경기도 이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지표가. 그래서 AI가 사라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거를 가중치가 달라야 되고 지표가 얘는 전세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2년 뒤에 전세가가 오를까 내릴까를 의미하는 지표거든요. 자, 그래서 경기 남부 끝났죠. 경기 기타를 가볼까요? 미분양이 어때요? 확연히 다르죠. 이거는 선별 작업을 엄청 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서 들어가야 된다. 공급도 좀 있다. 전세가가 나중에 내가 샀는데 조금 내리거나 뭐 좀 출렁거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눌러보면 수치도 나오지만 그게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라는 것들 리스트가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누르면 정확하게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위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 달 어디가 있는지 쭉 체크해보면 어느 지역이 가장 리스크한지 다 바로 나오겠죠. 그리고 실제 경기 남부 지역에서 보면 어디가 제일 많아요? 평택이요. 평택을 내가 절대 가면 안 되겠구나. 이걸 대본에 알 수 있고 그 외는 뭐냐면 이게 너무 작은 도시가 지금 여기 거의 30개 도시 있기 때문에 다 30개를 도시를 합쳐서 그 외이기 때문에 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네. 평택이 얘가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더 위험한 건 뭐냐면 공급이 많다고 해서 위험한 게 아니라 혹시 그 경기 기타에서 미분양이 그 범인이 혹시 평택은 아닐까라고 클릭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평택의 미분양이 혹시나 많지는 않은지를 체크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클릭해봤을 때 미분양 추이도 나오지만 이제 어느 지역에 많은지도 봐야 되는데 지금 추이가 증가하는 것도 좀 찜찜한데 보면 1등이 어디예요? 평택이네요. 평택이 지금 쏠려 있잖아요. 완벽하게. 그 다음에 양주. 이 두 곳은 내가 절대 피해야 되겠다. 확실하게 알 수 있죠. 네. 경기 기타는 선별 작업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 남부는 안정권이다. 결론 끝. 그게 매수 타이밍입니다. 전망이. 그리고 인천도 볼까요? 네. 인천 222% 조금 많긴 한데 뭐 혹시 이제 특정 지역에 많은 건 아닌지. 근데 이게 엄청 많은 건 아닙니다. 보니까 서구에 좀 많네요. 서구에. 검단 신도시가 엄청 많이 보이네요. 다 검단 신도시가 범인이라는 거예요. 그 외 도시들은 인천 공급 없는데 뭔 소리야? 그런 이야기도 나올 거예요. 한쪽에 몰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 지역만 전세가가 눌림당하는 거지 매매가는 오히려 신도시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계단으로 오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천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걸 봐야 되는데 예전에는 미분양이 훨씬 많았거든요. 지금 그래프를 보면 드라마틱하게 줄고 있죠. 그래서 되게 좋은 타이밍이에요. 점점점 타이밍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저 공급 보고 패스가 아니라 여기서 이미 합격이에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게 AI 결론만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직접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이제 이것만 보면 찜찜하니까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를 엄청 길게 적어 놨다는 거죠.
이걸 보면 모를 수가 없다. 시작한 김에 뭐 광역시도 조금 해볼까요? 네, 부산 궁금해요. 부산 지역 보면 자 입주 물량이 어떻게죠? 178%. 너무 많아요. 엄청 많은 건 아니야. 뭐 200%까지는 안 되니까.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미분양. 미분양도 많네요. 이게 많은 거지. 200을 넘어가면 너무 많아. 그리고 추세가 중요해요. 알아요? 그냥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으면서 많은 건지 줄어들면서 지금 이 숫자인 건지가 중요한데 얘는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주의가 필요하죠. 흐름이 좀 늦게 옵니다. 뭐 일부 이제 부산의 대장이나 이런 것들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대중적인 아파트 있죠. 흐름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딱 일부 대장 아파트만 자기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 살면서 가야 돼요. 이건 10% 이상만 가야 돼요. 30%까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부산은. 이게 더 내려와야 상위 30%까지 들어가도 되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주의가 나와 있어요. 주의라고 해서 부산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못 오른다 이건 아니에요. 1%, 5% 이내 아파트는 오릅니다. 분명히. 더 빨리 올라요. 근데 밑에 보면 이제 경남 양산을 해놨죠. 왜 여기다 갖다 놨을까요? 광역시가 아닌데. 아, 부산 바로 옆이라서? 네, 이 배후 도시예요. 아, 배우도시 같이 하셨구나. 그리고 대구 밑에다가 경북 경산을 넣어놨죠. 같이 봐야 됩니다. 만약에 부산이 분위기 좋은데 만약에 양산이 만약에 미분양 엄청 많다? 그러면 이제 부산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 만약에 양산이 지금 보면 공급 없죠. 네. 미분양 적죠. 그럼 양산 사야 되는구나 했는데 사면 돼요? 안 돼요. 하남 위례가 공급이 없는데 서울이 지금 폭락하고 있어. 하남 위례가 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위례는 절대 못 올라갑니다. 서울이 못 올라가면. 그러니까 위에 큰 형님이 어려우면 얘는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라고 적어 놓은 거고, 여기에 보면 AI는 매수 검토지만 제가 적어 놨겠죠. 형님이 안 오르는데 어디? 이거 램보님 직접 적은 거예요? 이 비서실에 있는 연구원이 다 적어 놨겠죠. 와. 예. 엄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이미 다 해놨다. 시간 지나면 또 업데이트가 계속 되겠죠. 그래서 부산 같은 지역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양산은 부산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 대구는 공급이 많이 줄었습니다. 공급이 거의 없는데요? 왜 없냐면 여기는 미분양 관리 지역이 지정돼가지고 아무도 공급을 못하게 만들어버렸거든요. 아, 막았어요? 네. 그러니까 2년 전부터 공급을 아무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미래에 공급이 없겠죠. 공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분양이 터질까 안 터질까? 터지겠지요. 그게 핵심이죠. 공급을 안 했던 거지 미분양이 없던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미분양이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몇 프로냐는 거죠. 근데 좀 줄어들고 있다. 그나마 희망적인 거. 희망은 있어야 되니까. 지금 대구가 7,200, 부천이 7,700, 인천은 2,000. 인천이 진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이 오면 누구부터 온다? 인천. 그렇게 되는 거죠. 대구 뭐 적당히 이해했고 주의가 좀 필요하고, 경산은 참 좋거든요. 수급이. 네. 근데 큰 형님이 대구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된다. AI가 이 큰 형님까지는 지금 고려를 못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비서실에서 또 첨언을 다 해놨다. 그리고 이제 대전 같은 경우도 보면 밑에 세종 같이 있죠. 세트거든요. 그리고 여기 같이 움직인다고 적어놨잖아. 그리고 색깔도 다 다르게 두 개 짝을 지어놨잖아. 네. 예, 그 말이거든요. 대전 세종권. 예,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래서 세종시가 수급이 완벽합니다. 근데 지금 빠르게 못 가고 있거든요. 네. 대전이 큰 형님인데 가야 되거든데, 대전이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이냐를 봐야 되는데, 핵심은 미분양이거든요. 그래서 128% 이게 애매한 거죠. 많은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추이를 봐야 되는데 추이가 뭐지? 올라가잖아요. 지반이 약하구나. 대전이 수요가, 신축에 대한 수요가 싹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지는구나. 계속 네. 분양만 하면 또 갑자기 분양 터지는구나. 사면 집을 안 살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동안 또 공급마저 많이 해서 300% 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세도 다른 지역별보다 눌림을 많이 당할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 특색이 있는 거죠. 그다음 울산 같은 것도 볼까요? 네. 울산을 보면 200%. 자, 미분양 200%. 왜 이렇게 많지? 근데 오른쪽에 보면 제가 미분양 추세를 해놨죠. 미분양이 최근 오르고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이 추세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희망이거든요. 네. 미분양이 많긴 많은데 조금 줄어들고 있네요. 줄고 있다면 6개월 뒤, 1년 뒤에 어떻게 될 확률이 높겠어요? 내려갈 확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수요가 지금 쫙 붙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200%가 시간 지나면 200%일까요? 작아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180, 160 들어오겠죠. 안정권으로. 그 다음에 공급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매매가에 영향 미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조금씩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지역들은 상위 10%, 20% 아파트가 다른 지역들보다 좀 더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요. 미분양이 감소하고 있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체크 포인트가 되고요. 광주까지만 볼게요. 너무 많으니까 지역이. 광주는 지금 보면 공급 많고 미분양은 적정 수준이에요.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1,400이니까. 좋은 신호네요. 근데 뭐 엄청 적은 건 아닙니다. 근데 도시가 이제 광역시 중에서 제일 작죠. 광역시를 서울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누구부터 올라야 돼요? 원래는 흐름을 빼고 그냥 입지만 놓고 보면 부산, 대구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다. 도시가 제일 크기 때문에 수요도 많고. 그러면 제일 작은 도시가 광주거든요. 네. 얘가 항상 마지막에 키 맞추기를 해야 될 지역이에요. 위에 있는 형님들이 못 오르면 광주 못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얘가 독보적으로 좋은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위에 형님들이 지금 엄청 올라가고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별로 좋은 게 없네요. 그래서 매수 검토지만 또 제가 뭐라고 적어놨을까요? 아, 느린 지역이다. 경상권, 부산, 대구, 울산, 대전 다 움직여야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명심하라 적어놨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는 소리지. 결론만 이야기하면. 저 코멘트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AI 결론 말고. 아, 그래요? 저게 핵심이었구나. 아, 계속 바뀌니까 수급은 모니터링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미분양이 낮은 지역 순으로만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필터링해서 볼 수도 있고 네. 주의할 지역들은 좀 밑으로 빼버리고 안 보거나 할 수 있겠죠. 네네. 아까 지방 지역 중에서 서울만큼 잘 오르고 있는 지역도 있다고 했는데 네. 그 대표적인 지역이 여기 전북 전주거든요. 아, 전주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전북 전주가 최근 2년 동안 계속 많이 올랐습니다. 왜 얘만 오르고 있어요? 공급이 너무 적었고 그리고 미분양도 거의 없었고 그나마 최근 들어서 이제 공급을 해서 좀 늘어난 거지. 이때 봐봐요. 이때 와, 진짜 없네. 거의 빵이잖아요. 입사 전멸 이러다 보니까 이때 상승기를 다 맞이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만 적었던 게 아니라 미분양도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도 미분양은 적어요. 네. 근데 앞으로 이제 입주 물량이 있으니까 전세가는 조금 주춤할 수는 있겠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매매가가 확 하락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네. 래퍼님이 정말 많은 곳을 보여주셨는데 네. 지방 강역시 중에 원픽 관심 가져야 될 곳. 우리가 이제 뭐 지표를 봤잖아요. 인천하고 울산입니다. 인천은 지표가 좋았고 울산은 이제 조금 좋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게 좋았습니다. 이 두 지역 중에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토너먼트를 붙여보면 막상막하예요. 그러니까 지표만 보면 인천이 좋은데 맞아요. 왜 막상막하가 되냐면 인천 사람들은 항상 대안이 있어요. 서울. 야, 인천 말고 서울을 사야 되는데 서울이 너무 비싸잖아요. 서울을 못 사면 이제 경기도를 사야 되는데 그 경기도도 이제 준 서울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면 이제 2급지 이하하고 인천 비교해야 되는데 경기도 2급지 이하를 사러 가면 이 사람도 안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인천을 사야 되는데 인천 사는 걸 망설여요. 왜? 자기는 결혼을 서울이랑 하고 싶었는데 서울이랑 결혼을 못하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울산 사람은 어떨까요? 울산 사람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그냥 서울 걸 사놓을까 이런 사람이 있었죠. 다 막혔잖아요. 선택지가 울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실거주를 하고 있고 실거주용을 찾고 있는데 소득이 많고 여유가 아직 많아. 이제 내 집만을 할 계획이 다 섰어. 그럼 그 사람은 울산을 바로 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산의 1급지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위 10% 이내 거를 산다고 하면 울산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매수타임이 가장 지금 좋은 곳이네요. 그 두 지역에 좀 관심을 가지자. 그럼 반대로 이곳은 지금 사기에는 좀 주의가 많이 필요하다. 뭐 많은 지역이 하긴 하지만 지금 이제 광역시 중에서는 다 주의가 필요한데 쉽게 속을 수 있는 지역이 저는 광주라고 보거든요. 지표는 좋아 보이지만 지표는 누가 봐도 제일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볼 수는 없다. 그 지역을 하나 얘기하고 싶네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이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살 때 네. 주의사항을 좀 알려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도시의 크기를 좀 보는 게 1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작은 도시로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리스크가 있어도 가장 큰 도시부터 가는 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이 리스크가 있지만 큰 도시로 가는 거 그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리스크가 있는 지역을 2, 3급지로 바로 들어가는 걸 제가 반대를 하죠. 네. 예, 그때는 무조건 1급지 위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눈높이를 낮추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방금 설명해 드렸던 수급에 대한 해석이에요. 똑같은 지표를 바라보고 있고 요즘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그런 지표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해석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엄한 대로 가는 거죠.
그거 좀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은 지금 공급이 없으니까 해석을 할 줄 몰라도 돼요. 네. 그냥 뭐 동작구를 사든 뭐 노원구를 사든 적당히 가면 되는데 지방은 수급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평균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도 사실은 평균이에요. 부산 평균의 입주 물량. 근데 거기서 해운대구 안에서도 뭐 우동 정확하게 안 들어가 봤잖아요. 네. 그까지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거기에 공급이 많은가? 거기에 미분양 있나? 거기 지금 매매가 오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평균만 보고 멀리서 얘는 안 되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강조사항은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노선이잖아요. 서울, 경기, 지방으로 가는데 지방 안에서도 1급지, 2급지, 3급지가 있죠. 2, 3급지로 넘어가면 나중에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한 금액을 다시 받아줄 사람이 너무 부족해요. 입지에 대한 기준을 조금 더 높일 필요는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오늘 한 줄 요약을 해보면 지방은 지표에 속지 말고 해석을 잘해서 네. 산다면 기회가 될 수 있다. 좋은 매수 타이밍 잡을 수 있다. 좋은 매수 타이밍 잡을 수 있다. 네, 매수 타이밍 잡는데 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AI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냥 궁금한 것들을 채팅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자, 매매가 13억에 맞는 아파트 추천해줘 하시면 3초만 기다리시면 아마 AI가 가장 최적의 입지를 고려한 아파트를 추천해 줄 겁니다. 하나, 둘, 셋. 자, 어떤가요? 13억대 아파트, 그리고 재개발 구역, 조금 더 나아가서 수익형 부동산까지 회원가입 없이 그냥 입력만 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바로 확인해 보세요. 원하시는 아파트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